황희종 조합장님, 예, 이 카톡에 게시된 글을 보면 이 조합장님께서 이렇게 올리신 글은 굉장히 확신에 차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제가 새로운 정보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고 났을 때 사무실에서 돈 요구한다는 사실도 알았고 배차 문제에 대해서도 돈을 요구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확신에 차서 뭔가를 정확히 사실을 인지하고 했다고 들리거든요. 그런데 방금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사고 시에 사내 공장에서 백미를 기분이 나빠서 백미를 깨고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보상해라. 기사가 쉽게 말해서 운전원이 보상해라 그런 뜻이었다고 하셨고 새 차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승진과 다름없는 새 차를 받았으니까 승진했으니까 사무실 직원들한테 커피 한 잔 사라.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카톡방에 돈을 요구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했을 때는 저는 조금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상황을 조합장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상황을 이렇게 돈을 요구했다라고 정확히 이 카톡방에는 SNS고 이 SNS가 그 나주교통 내에서만 카톡방에서 운영이 되는 거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나주 시민 전체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재가 돼 버렸거든요. 여기 책임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 보면은 허위사실 유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사실이 없다면. 그래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그 징계위원회 방금 우리 김원 부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징계위원회에서 혹시 이전에 70만 원 사고 비용이 나왔는데 징계 처분을 한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30일 운전 정지면은 급여 50%가 깎인 게 문제가 아니라 운전원 자체의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내가 그 70만 원을 낼 테니까 징계하지 마라 이런 형식으로 해갖고 기사님이 사비로 그냥 돈을 낸다는 거 아닙니까? 들은 적이 있다 그 말씀이시죠? 이게 사실 여부는 뭐 저도 이걸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 그 지금 나주교통에는 지선하고 광역노선 간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전은 배차 형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고정식인가요? 아니면 번갈아 가면서 하나요? 아, 그래요. 음, 예. 네. 예, 그래요. 고정적으로. 그러면은 황희정 조합장님, 그 여기서도 배차 문제에 대해서도 돈을 요구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배차 문제에 돈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예.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배차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나주교통이 지금 현재 새 차는 전기차로 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받아가지고 뭐 너를 줄 테니 뭐 돈을 요구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조합원들에게 사실 조사를 해보니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고 그 사고 났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확신이 서가지고 그 글을 올린 건데 예를 들어서 차대 차끼리 사고가 났습니다. 차대 차끼리 사고가 나서 버스 안의 승객과 승용차의 승객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합의가 빨리 이루어져야만이 보험료 같은 것도 빨리 절감이 되고 우리 승무사원도 징계를 약하게 막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원도 좀 찾아가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주로 기더라고요. 그래서 크게는 이 사무실에서 뭐 금품을 요구했다라고까지는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번 대의원 회의 때도 그런 걸 다 오픈했고 얼마든지 그 명단을 내가 대의원 회의에서 오픈하라고 하면 조합분들 명단도 공개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분들의 뭐 녹취라든지 이런 것도 다 따왔으니까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그러면은 이제 우리 제이준 그 지부장님, 혹시 그 지선과 광역, 그러니까 간선이 있는데 우리 기사님들이 기본적으로 선호하는 노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흔히 이제 지선 간선 이렇게 하시는데 지선 혁신 간선 저 정확하게 좀 세 군데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지선, 혁신, 예, 간선. 예. 혁신 노선이 아무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좀 편하게 돼 있죠. 키로수도 좀 적게 돼 있고 휴무 시간도 약간 좀 더 널널하게 잡혀져 있고요. 지선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저희 이제 면 단위 리까지 이제 들어가는 노선이다 보니까 약간 좀 더 빡빡하게 지금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데에서 약간 좀 휴무 시간이나 아니면 키로수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강주권의 지하철 노선은 지금 공사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 때문에 좀 많이 힘들고 있죠. 예, 어차피 오늘 이렇게 세 분 참여해 주시는 것은 이게 이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참고인으로 엿주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솔직히 이제 제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는 것이 이 세 분 우리 조합장님들께서는 아마 어쨌든 지금 현재 생업으로 나주교통에서 같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말씀하시기 곤란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이해를 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더 이해를 하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방금 그 혁신, 그러니까 그 노선이 지선, 그다음에 혁신 지선 뭐 이렇게 간선 이렇게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혹시 그 제가 알기로는 빛가람동에서 동신대학교 구간 부분이 가장 그나마 조금 수월하게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 결과에 거기 전기 차량을 운행한가요? 아니면 버스 그냥 일반 경유 차량을 운행?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진 않고요. 아. CNG하고 전기차가 지금 나눠져 있고 예. 지금 빛감동으로 우선적으로 지금 전기차가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 가장 편리한 노선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사님들이 배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의 고정입니다. 고정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혹시 그만큼 좀 편리하게 운전하실 수 있고 이 종점마다 휴식 시간이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운행 시간은 솔직히 더 할지라도 좀 쉬면서 할 수 있는 그걸 선호하는 노선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고정돼 있다면 어떤 분들이 거기를 고정돼 있는 건가요, 기사님들이? 뭐 이제 회사의 우호적인 분들이 아무래도 사고 민원 없고 그런 분들 대부분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그쪽에 가 계시죠. 예, 말씀하세요. 예. 지금 재우준 우리 민주노총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좀 편견인 것 같고요. 뭐 혁신이든 지선이든 광역 노선이든 하루 근무 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는 쉽게 말해서 밤 10시까지 일을 해야 되고요. 지선 같은 경우는 밤 9시 반이나 8시 반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어떤 노선이 편하지 않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강주가 집이신 분들은 간선을 하려고 그러고요. 나주가 집이신 분들은 이 지선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혁신도시는 특별히 혁신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 그분들은 또 혁신도시 본인이 선호해서 있는 것이지 회사가 그리 가라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기사님들이 선호하는 노선이 거기라고 저도 지금 방금 우리 제이준 지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조금 알아본 결과 제가 알고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그 선호하는 노선에 고정된 분들, 배차가 된 분들, 그 분들을 상대로 혹시 여기서 그 돈을 요구한다 이런 저는 그렇게 솔직히 좀 매칭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고정으로 이렇게 돼 있다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회사 경영까지 제가 참여할 바는 아니지만 오래되신 분들, 쉽게 말해서 근속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 상황으로 이게 먼저 이렇게 배차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게 굉장히 상식적이라고 기본적으로 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할 때 노동조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회사의 말을 조금 잘 받아들이고 노동조합에도 좀 협조적이고, 쉽게 말해서
어떤 표현에서는 인사도 좀 명절이라든지 그럴 때 인사도 기본적으로 커피를 한 잔을 대접을 하든 뭘 하든 그런 사람들을 어떤 그런 기사님들이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배차에서 돈을 요구한다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물어보고요. 또 다른 분들 예 우리 김은 부장님 예 예, 예, 예. 일단 앞서 아까쯤에 대표 노동자 우리 황희종 조합장님께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주차하다가 그 백미러거든요. 지금 나주교통 차고지가 용산 차고지하고 이쪽이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 그 차량에 비하면 차고지가 굉장히 좁습니다. 거의 한 뺨, 두 뺨 정도 그 차이로 버스를 주차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선 같은 경우는 업무가 밤 9시부터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밤 9시면 어둡습니다. 어두운 상태에서 후진으로 주차를 합니다. 혼자서요. 그렇다 보면 백미러도 하나씩 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회사에서도 지금 어찌됐든 간에 적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쪽에다 인력을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나주시의회에서 좀 한번 눈여겨봐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저기 뭐냐 간선 같은 경우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사 간에 합의하여 또 임금협정서를 체결합니다. 임금협정서에는 노사 간의 그 재량 근무 시간 이게 총 근무 시간이 그때 당시에는 14시간으로 잡혀 있었고 지금 15시간으로 잡혀 있습니다. 간선은 아침에 출근해서 끝나는 시간 총량으로 따지면 16시간 이상씩 일을 하는 곳이고요. 지선은 2020년도 그때 기준으로 하면 13시간 반에서 많게는 14시간 안으로 다 모든 일정이 끝나는 노선이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황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집이 강주다. 그렇지만 나는 좀 힘들어도 간선해서 하겠다. 이런 분도 있을 수가 있고 나는 좀 힘들어도 그래도 지선에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 이런 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그 300명이 넘는 승무사원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 다 생각이 틀리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최근에 들어와서 전기버스가 최초 한 4년 5년 전인가 4대가 들어오고 지금 그 뒤로 5대 6대 그다음에 12월 달에 10대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주교통에 있는 그정 차량들이 대부분 연식들이 오래되다 보니 그런 애로사항도 많은 게 예를 들자면 승객들을 안전하게 태워야 되는 게 버스지 않습니까? 또 저희들도 운전을 하면서 승객들의 안전과 또 그 다음으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하는 게 저희들의 임무인데 차량이 너무나도 노후되다 보니 뭡니까 중간에 차가 고장이 나서 AB차를 쓰는 경우들도 허다하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 전기차 새 차가 들어오면 저 차를 타고 싶으신 분들이 또 꽤나 있겠죠.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선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비해서 근로 시간이 1시간 늘어나서 15시간씩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또 중간에 그 한번 노선 개편이 또 이루어져서 예, 그 전에 비해서 끝나는 시간은 1시간 정도 더 연장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노선들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아까 물어봤던 게 이제 어찌 됐든 간에 그 노선에 대한 것을 물어보셨던 것서 예,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봤을 때 이게 참 그 어떤 차량 백밀러 주차 차고에 집어넣을 때 어떤 차 부품 파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보험에 포함이 안 돼 있나요, 그게? 보험 처리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영업용 보험 처리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험 예. 처리를 하는 게 상식적 아닌가요? 기사에게 그걸 부담해야 되나요? 자차가 안 들어 있다고요? 백미러가 그 하나에 한 지금 차값으로 한다면 1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하루 번개 다 나가는 거네. 저희가 지금 하루 일당으로 하면 한 3만 원 정도 될 겁니다. 23만 원, 24만 원 정도.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그 전번에 그 운송 영역 최종 보고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운전원님들도
그 피로한 시간, 피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좀 휴식을 취하시고 더 운전에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실은 저희들이 나주시 보조 지원금 체계를 운전 시간, 운행 시간으로 해가지고 보조금 지급을 하면 좋겠다. 그 의견은 나왔고 아마 저희 의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아마 그쪽으로 하고 계속 앞으로 개선을 요구할 겁니다. 지금 현재의 보조금 지급 체계에서는 일은 많이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은 노동 시간은 많은데 휴식 시간은 없어요. 그런데 보조금이 나가는 건 똑같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운전원 분들께 혜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 차라리 버스 운행 시간대로 보조금을 지원해서 오히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운전원들께 좀 더 혜택이 직접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상황도 저희들이 지금 개선 사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 웃음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복리후생비 도대체 어떻게 지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밥을 3,500원짜리 먹게 해요? 밥을 제가 알기로는 저기 이제 그 금액을 그 뭐 기사분들이 밥값을 내시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회사에서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구내식당에 아마 이제 단가가 그렇게 낮게 책정이 돼 있는 모양인데 그 식사를 거기서 이제 하시고 아마 일괄적으로 회사에서 밥값은 식대는 지금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에는 식비 포함이 돼 있는데 예. 지금 나주교통 같은 경우는 200여 명의 근로자가 있어요. 200여 명 이상이. 예. 그러면 최소 50인 이상 근무지에는 영양사를 둬야 됩니다. 혹시 영양사 두고 있어요? 나주교통 확인하셨어요? 그 부분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 참고인분들 그 영양사 식당에가 영양사가 상주에 있나요? 없어요? 이건 법규 위반이 될 수 있어요. 과장님 이거 분명히 체크하시고 복리후생비에 대한 세부 정산 요약서 다 명목별로 전부 다 자료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산출 근거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산출 근거까지. 예. 그리고 그 참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그리고 이제 조합장님들 말씀이 다 세 분이 또 다 다르니까 참 이거 불편한데 아니 옷을 작업복을 1년에 최소한 동복 하복 2번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예. 그 부분은 이제 그 노동조합에서 교섭단체에서 알아서 하셔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최소한 기사 운전원분들에게 동복 하복 옷 1년에 2번은 지급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혹시 그 옷을 지급받으실 때 품목 그러니까 뭐뭐 받으시나요? 상의, 하의, 와이셔츠, 점퍼 이렇게 있습니다. 뭐를 받으시고 계신가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상의 2벌인데요. 예. 상의가 한 벌만 필요하신 분들은 상의 한 벌 대신 바지 이게 상하 이렇게 한 짝씩 또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잠시만요. 그 네. 무슨 말씀이세요? 상하 그러니까 와이셔츠, 바지, 점퍼 기본 아닙니까? 점퍼는 겨울에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있어야 되는데요. 점퍼를 제가 지금 한 번 정도 경련제로요? 이거 참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예. 일단 그 과장님 이 복리후생비에서 운전원 분들께 직접적으로 혜택이 지급되고 있는 부분하고 식사하실 때 방금 우리 이제 황희정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약 3,500원 정도 되는 식사를 하고 아니 운전을 하시면서 하루 12시간 이상씩 하시면서 밥이라도 잘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확인 정확히 해주세요. 그 영양사 분명히 상주했는가 안 했는가도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과장님 나주교통에 관련해 가스회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 혹시 이제 그 가스 회사에도 지금 나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인건비라든지. 아닙니다. 충전소는 개별 사업체입니다. 개별 사업체죠. 예. 그럼 나주시에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가스 회사는 지원한 거 없습니다.
없죠. 예. 분명히 없죠. 우리 나주시에서는 없죠. 예.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나주교통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 가스 회사가? 충전소는 나주교통하고 이제 관계가 있다기보다도 어차피 CNG 차량이 운영을 하려면 충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지금 이제 본의 아니게 그런 가족 관계가 형성이 돼 있긴 한데 그런 관계일 뿐이지 개별 사업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별 사업자다. 예. 그러면 뭐 나주시에서 보조 지원금에서 뭐 예를 들어서 돈이 예산이 지원된다거나 그런 건 없죠. 네, 저희가 충전소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다는 것은 나주교통에서는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이제 나주교통에서도 그 충전소 대금 지급이 일반 주유소처럼 바로 저 다이렉트로 거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 대행사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 유가 보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유가 유료 전용 카드를 써야 되거든요. 그 유료 전용 카드가 이제 나주교통 같은 경우는 우리 카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카드에 결제를 하면 우리 카드는 또 그 가스 대행하는 그 KB 모빌이라고 그게 따로 있거든요. 이 결제 단계가 나주교통에서 우리 카드로 결제하면 우리 카드에서 KB 모빌로 넘어가서 그 KB 모빌인가 거기에서 충전소로 돈을 지급해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금 있다가 우리 참고인들 진술 끝나고 다시 보기로 하고요. 혹시 우리 그 조합장님들 그 과거에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나주교통 내부적으로 운전원 사이에서 버스 운행을 하지 않았는데 운행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나주시에 보조금 산정 손실 보전금을 지원금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 일은 없지요. 예, 지금 현재는 회사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네. 있다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지금 보면은 현재 나주교통의 경영 상태는 지금 자본 잠식 상황이에요. 이건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우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황희정 조합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주교통이. 그런데 이 나주교통 보조 지원금이 뭐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노선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기사의 복리라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시민의 세금만 계속 들어가고 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나 사회단체에서도 이 나주교통에 대한 경영 부실 상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시민의 발의지만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뭔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개선 대안을 세워야 된다.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서 잠깐 힘들고 나주시에서 막말로 다른 대체 운행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나주교통의 정상화, 최소한 흑자는 못 보더라도 마지 노선을 맞출 수 있는 노력의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앞으로 가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전혀 상관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최소 중공영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공영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무상복지가 돼야 돼요. 이 버스는. 교통은 하나의 수단이 아닌 복지입니다. 이제 주민복지 차원에서 바라볼 때 이것은 무상복지로 체제로 점점 가야 되고 또 시행하고 있는 것도 시범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박성은 의원님이 뭐 2년 전부터 청소년 무상교통을 요구했는데 100원 버스 운행을 이제 곧 시작할 계획이 있어요. 물론 박성은 의원님이 2년 동안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고 또 시에서 그것을 검토하면서 굉장히 고민한 결과이기도 한데 현재 나주교통의 경영 상태는 지금 현재 그 중소기업진흥원에서 더 이상 정책 자금 지원 대출까지도 어렵다고 대표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무조기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예산만을 투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제 돈이고 나주시 돈이라면 알아서 하겠지만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이 한 푼 한 푼 쓰는 것도 굉장히 저희들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자, 이렇게 그 나주교통 상황이 어려운 경영 구조가 어려운 상황인데 혹시 노동자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혹시 회사에 대한 내부 평가 같은 거 불안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을 좀 지금 해주십시오. 이번 달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간선 같은 경우는 좀 임금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는 이번 달 뭐 29일 정도라고
뭐 저희들보다는 대표 노동조합한테는 통보한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선이 지금 임금 체불이 원래 그 전에는 없었었거든요. 예, 지금 지금 처음으로 임금 체불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까 아침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공영제에 대해서도 뭐 저희들 나주교통 승무사원들이 상당수가 많이 바라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지금 나주교통이 지원금이 그 전에 비해서 해년마다 꾸준히 늘어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2013년, 14년도에 43억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2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200억이 넘습니다. 예. 뭐 지금 현재 2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2020년인가 2021년도 기준으로 나주교통에서 총 수익금이 한 70몇 억인 걸로 알고 있고, 또 나주시에서 중공영제를 뭐 검토를 했는데 뭐 500억 이상이 들어간다 뭐 그런 말은 그냥 이래저래 들은 얘기인데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들 뭐 나주교통 승무사원들은 좀 안정적이게끔 일단 피복이라든가 급여를 받는 것은 저희들은 그냥 늘상 희망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여튼 복리 그 상황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 상황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우리 여기 계신 세 분의 조합장님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그건 정확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분명히 나주시 교통행정과에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감사까지도 진행할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지금 간선과 지선의 그 운전원 그 배차 비율이 40대 60이라고 하셨는데 실은 이 간선에 대해서 지금 급여도 지금 못할 정도다.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우리 대표님 나주교통 대표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나주교통 대표님 말씀이 비정규직 채용을 지금 될 수 있는 대로 하려고 하고 있고, 왜냐하면 적자 운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정규직 채용을 하면서 점점 간선의 부분을 적자 노선이기 때문에 도저히 회생 가능성이 어렵기 때문에 줄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신중해야 되죠. 왜냐하면 시민 한 분이 가더라도 우리는 그 교통복지를 시행해야 되니까요. 여하튼 이런 나주교통의 전체적인 총체 경영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말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이 참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갑갑한 현실인데요. 나주시도 그만큼 노력을 하고 교통행정과 노력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먼저 같이 공통적으로 선점돼야 될 부분이 나주교통 내부적 경영 운영 방법 쇄신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복리후생비 옷 하나까지 먹는 거 하나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복리후생비로 해년마다 4억에서 5억이 나가고 있고 거기에 따른 명목이 다 있어요. 품목이.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운전원들 쉽게 말해서 급여를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보너스를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명목을 지급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살펴서 명쾌하게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서 개선 사항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세 분의 황희종 조합장님, 재유진 지부장님, 김은 부장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잠깐 의원님 말씀에 이제 첫째는 그 복리후생비가 마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 회사가 이 뒤로 빼돌린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나주교통의 개선 사항이라 하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 승무사원들의 그 급여 문제가 가장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훈 우리 참고인이 말씀하셨듯이 나주교통이 40억에서 60억, 100억, 200억에 가까운 지원금이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의 인건비도 올라갔지만 또 시민들이 그 대중교통 버스를 이렇게 워낙 많이 이쪽으로도 해주십시오, 이것도 해주십시오 좀 그러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빛가람 핵심도시 같은 경우도 가장 빛가람 핵심도시의 중심 핵이라고 하는 빛가람 동사무소 앞에 승강장이 강주로 가는 차가 없습니다. 이것부터도 좀 개선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나주교통한테 무조건 차 넣으라 하면은 나주교통이 넣겠습니까? 지금 현재 강영 노선 때문에 적자 운영하고 있는데 160번도 마찬가지고요. 30분 배차해가지고는 너무 힘들죠.
그래서 혹시라도 기회가 되신다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에게 제가 부탁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은 물론 광역 노선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원하는 방식은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시되 저는 그래요. 인건비를 우리가 안전하게 회사를 다니면서 급여라도 마음 놓고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과장님 인건비 지급 충분히 하고 있죠. 지선, 예, 지선은 운송 원가제이기 때문에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선은 나주 구간까지만. 간선은 이제 900번대 세개 노선은 나주 구간만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160번은 저희가 지난해 노선 개편 때 운행 명령 내린 6대만 주고 있는 그런 상황. 예, 일단은 그 나주 교통의 부분에서 전체적인 그 현황 점검, 경영 점검을 다시 계속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봐보시고 무엇보다도 운전은 특히나 우리 노동자들의 그 처우 개선이라든지 급여 부분에서는 정확히 우선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행정복지위원회로 실은 교통행정과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의 소관이 아니었고 이번에 이제 위원회가 우리 나주시 의회 위원회가 하나 더 증설이 되면서 원래 경산위에서 했던 것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소임으로 소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박성은 의원이나 조영미 의원님이나 저나 김관영 의원님하고 이상만 전 의장님은 원래 경산위의 부분이었기 때문에 교통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요 어느 정도. 근데 저희들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처음 접해봤거든요. 물론 의원으로서 기본적인 것은 봤지만 이렇게 심층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소관위로 들어온 만큼 최소한 더 조영미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저희들 의원들도 오히려 더 신중하게 살펴보고 확실하게 살펴보고 복리후생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자인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우선이기 때문에 먼저 그걸 살펴보겠다는 거지 다른 부분 다 살필 거예요. 그리고 방금 아까 들으셨겠지만 이 복리후생비에 대한 기본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되 한승원 과장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의 5년간 복리후생비에 대한 세부 정산 내역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다 볼 겁니다. 그 걱정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또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우리 의회에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다 접수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에게 다 논의를 해주시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쉬지 않고 7시 반까지 끝내겠습니다. 한영철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이 뒤에서 더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네요. 좀 제가 여러 가지로 같이 함께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최대한 빨리 간결하게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좀 볼까요? 5페이지에서 6페이지 보면 광역노선 손실 보전 문제의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광역버스 997번, 998번, 999번 등에서 적자 운영을 이유로 노선 중단 논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주교통은 간선 구간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그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간선 구간을 운행할 수 없다고까지도 밝혔어요. 우리 나주교통과에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부분에? 예, 그때 이제 효율화 영역 올해 이제 효율화 영역도 추진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그런 뭐 영역 보고도 들어오셨고 내용도 상당히 좀 많이 파악하고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이제 실무 부서에서 보기도 실제로 뭐 운송 수입 자체가 안 나오는 것은 사실이고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뭔가 지원 방안이 없으면 솔직히 뭐 당장 뭐 내일 차량이 뭐 멈춘다 해도 어떻게 뭐 이게 뭐라고 뭐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지원 방안이 좀 필요할 걸로. 그럼 이런 지원 방안이 항상 끝이 없이 이루어지니까 하는 말인데 추가적으로 계속 지원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지선 노선을 표준 운송원가로 하는 이유도 말 그대로 뭔가 운송회사 측에도 안정적인 지원이 있어야지 자기들도 계속해서 뭐 운송 사업을 할
그런 이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 이제 간선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도 늘 불안한 것이고, 간선도 뭐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뭐 준공영제로 광주나 뭐 그런 대도시처럼 준공영제로 가는 것이 뭐 가장 뭐 안정적이긴 하죠. 왜냐하면 이용하는 시민도 안정적이고 회사를 운영하는 운송 사업자 측에서도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지원이 뭐 없다가 뭐 갑자기 당장에 뭐 준공영제로 간다든지 그렇게 일시적으로 가기는 좀 어렵고, 약간 좀 단계적인 지원 방안으로 좀 마련. 단계적인 지원 방안이 계속 지속되면 어차피 똑같은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판단할 때는 처음에 솔직히 돈이 좀 예산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차라리 준공영제로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낫지 않을까요? 이제 준공영제는 이제 저희 시에서 이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공영제는 물론 위탁을 예, 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 위탁을 혹시라도 아직 뭐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예. 준공영제 해가지고 위탁을 주더라도 지금 현재 나주교통의 경영 체제로는 그 위탁 운영을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 현재 나주교통에서 운송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노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선 구간 운행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지원을 안 그러니까 해주고. 이제 운행을 안 한다고 하는데 노선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그 노선권 이제 가지고 있는 주체가 이제 나주교통이기 때문에. 지원을 없었을 때 그게 멈췄다. 예. 우리 나주시 자체 내에서 물론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광버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대행해서 임시적으로 운행하는 방법. 이제 만약에 나주교통에서 운행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일단 임시버스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이제 관광버스. 그 부분 계획이 서 있죠. 저희가 작년에 제가 막 왔을 때 그때 이제 나주교통이 임금 협상이 안 돼가지고 임금 협상 결렬돼서 파업을 목전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파업하게 되면 버스가 쓰게 되고, 저희 물론 이제 지선 버스는 뭐 세우면 안 되니까.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임시 관광버스 투입을 계획까지 다 수립하고 직원들 뭐 배치까지 다 예. 준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항상 비상시를 대비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노선권 문제는 나라교통 이번에 재판 승소했잖아요. 그 예.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결과에 노선권 주장의 어떤 가장 그 중심이었었는데 예. 이미 나주교통에서 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항소를 해놓고 있는 상태죠. 아닙니다. 그 마을버스 끝났습니까? 소송 종결됐습니다. 종결됐어요. 예, 예. 그러면 확실히 다 이제 마친 거죠. 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적자 노선권을 가지고 그걸 노선권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 있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나주 우리 교통지원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하튼 남평 다도 삼포 금천 내년부터 이제 마을버스 운행 하신다고 했는데 뭐 버스는 3대, 예, 버스는 3대고 노선은 5개입니다. 노선은 5개고요. 그러면 하루에 몇 회 정도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보통 저희가 그 구간이 좀 짧거든요. 예. 거기 이제 마을버스 구간은 좀 뭐 다도 가는 이제 구간은 좀 길긴 한데 나머지는 짧기 때문에 보통 한 하루 8회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노선은 5개인데 버스가 3대라고 말씀드린 것은 남평 뛰는 노선이 21, 22, 23번이 있는데 22번하고 23번이 이제 한 대로 2개 노선을 띱니다. 한 번은 남평 노선을 돌고 한 번은 남평서 삼포 덕내리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한 대로 2개 노선을 뛰는 경우에는 이제 운행 횟수는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6회 예. 정도로. 여하튼 그게 좀 효율적으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계속 써 주시고요. 예, 그렇겠습니다. 6페이지 그대로 보면 운송질서 지도 단속 추진 실적을 보면 이건 이제 제가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약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단속 횟수 및 계도 건수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67건, 금액이 2,415만 원, 굉장히 낮습니다.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이 전체 단속의 대부분이에요. 22회를 예. 차지하고 있고 다른 위반 사항에 대해서 단속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위반 유형에 대한 단속 강화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차량 불법 주정차, 불법 운행 기록 미제출 등 다양한 운송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 좀 단속을 강화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7페이지도 무단 방치 차량 강제 처리 현황을 보면 관내 거주자의 무단 방치 차량 처리가 상당수 존재해요.
해당 차량의 처리에 대한 비용 부담 및 우리 나주시 행정력 소모가 굉장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86건 접수해서 56건이 자진 처리를 했다고 해요. 강제 처리 비용 같은 부분에 대해서 관내 거주자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 강제 처리 비용을 좀 강력하게 부과하고요. 예. 회수 방안을 좀 마련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차로 7페이지 교차로 교통신호기 연동화 사업 추진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 규모에 비해서 교통신호가 연동화가 이루어진 교차로 수가 굉장히 적어요. 7개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지금 올해 한 게 지금 7개소에 470만 원 들여서 한 거고요. 예. 실제 이제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 교통신호 연동화라는 것은 이런 뭐 시골 쪽에 한두 개 있는 것은 연동화가 의미가 없습니다. 도시 지역에 쭉 이어지는 노선 그 신호등을 연동화하는 거라 거의 저희 지금 대체적으로 도시 지역은 다 연동화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아, 마무리됐어요. 예. 물론 이제 혹시 경찰에서 신호 주기를 좀 변경하다든지 그런 변경 사항이 생기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연동화 또 보완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3페이지 감시 카메라 그러니까 CCTV죠. 설치 현황을 보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에 대한 설치가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어요. 물론 교통량을 보고 이걸 할 수가 있겠지만 신규 설치 16대 중 주정차 단속은 1대. 불법 주정차 문제 방금 그 주정차 문제 계속 말씀하셨는데 주정차 단속은 1대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주정차 문제 개선 좀 효과가 미비하지 않을까 싶은데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 지역 혹시 선정 기준이 있나요? 아니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카메라 설치하는 곳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신문고로 가장 빈번하게 이제 신고가 많은 곳, 아무래도 이제 불법 주정차가 심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요 주정차 단속 부분, CCTV 부분도 좀 더 강화, 그 설치를 좀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여튼 뭐 이 CCTV 신규 설치가 된 장비들이 실제 교통사고 감소에 미치는 뭐 혹시 효과나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는 있습니까 혹시? 아니요, 저희가 이제 그런 그 부분까지는 효과성 검증까지는 안 해봤습니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도 하여튼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하여튼 뭐 내년 저기라도 추경이라도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넣어서 용역이라도 예, 한번 해보도록 설치 후에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좀 예. 하셔가지고 한 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책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번에도 예, 그렇게 좀 그러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법규 위반 운송업체 행정처분 현황은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밤샘 주차 외에도 법규 위반이 적발될 경우에는 좀 엄격한 처분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준법 의식을 좀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페이지 16페이지 보면은 자동차 이제 정비 폐차 매매업소 관리 단속 이제 현황을 좀 보면은 정비업체, 매매업체, 폐차업체에 대한 단속 횟수가 연간 4건이에요.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교통 환경 보호 안전을 보장하기는 좀 부족한 단속 횟수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매매업소 지도 및 단속은 아예 없어요. 이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나주교통과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개선 대안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대체적으로 이게 이제 정비업이나 폐차 매매업이 이제 그 혹시 이제 관련 규정상 의무적으로 뭐 단속을 하게 돼 있으면 그걸 시행을 해야 맞겠습니다만 이 지도 단속하는 게 대부분 이제 그 신고에 의해서 많이 이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혹시 관련 규정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관련 규정을 좀 검토해서 이게 의무적으로 저희가 매매업은 없어서 예, 단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정비업이나 폐차업 부분은 관련 규정을 좀 검토해서 의무적으로 뭐 분기 단속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맞춰서 단속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페이지 그대로 16페이지 보면은 교통 불편 신고 조치 내역이 있습니다. 교통 불편 신고 중에서 버스 불친절 오늘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또 상대적으로 또 그 운전원 분들의 또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부당요금 징수 등이 꾸준히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시민 교통 서비스 만족도는 뭐 아시다시피
그렇게 우리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불친절 및 부당요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버스 기사에 대한 서비스 교육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예. 또 반복적인 민원 발생 시 행정 처분을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이제 대부분 지금 현재는 거의 이용률 뭐 운송 수입으로 보자면 거의 90% 이상이 다 이제 카드를 쓰시거든요. 예. 카드를 쓰시고 현금 뭐 내신 경우는 뭐 불과 2%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 접수 현황은 민원인 분들 입장에서 내가 솔직히 뭐 요금을 더 낸 것 같다 부당 요금 이제 그렇게 신고를 한 상황이라 실제로 신고된 건수하고 제가 실제 이제 확인해 보면 이제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물론 이제 버스가 이제 본인이 좀 늦게 와가지고 버스를 못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뭐 탑승 안 시켜주고 갔다 그렇게 신고한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제 또 물론 불친절이라든지 이게 이제 살해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여튼 뭐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 시켜가지고 좀 친절도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강화해 가겠습니다. 예, 이륜 자동차 등록 관리도 그러는데 예, 이륜 자동차에 등록돼서 상당히 많아요. 근데 교통사고 위험 증가, 불법 주정차 문제 등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들 보면 이륜 자동차가 굉장히 솔직히 교통 법규를 거의 준수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사고 유발의 어떤 가장 그 문제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도 이륜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 설치하고 또 불법 주정차에 대한 좀 강력하게 이륜 자동차까지도 단속 체계를 좀 구축할 것을 좀 제안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요새 이제 그 배달 노동자들이 코로나 이후에 엄청 급증한 상황에 솔직히 이분들이 의원님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신호 무시하고 다니고 막 인도로 달리고 뭐 횡단보도 달리고 그래서 너무 보행자 입장에서 위험하고 실제 운전하신 분 입장에서도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단속하는 게 이제 후면 감시 카메라라고 있습니다. 예. 오토바이 단속하는. 그래서 저희도 올해 지금 많이는 설치 못하고 지금 2대 설치했는데 앞으로 좀 교차로 주요 교차로라든지 좀 많은 곳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확대해 가겠습니다. 그 화물 자동차 22페이지 보면은 차고지 주차 요금에 대한 시민 불만이 굉장히 발생하고 있고 장기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수익성 그러니까 수익성 확보 방안이 좀 미흡해 보이는데 화물 자동차의 공영 차고지 요금 체계에 대한 합리적 혹시 재검토 같은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시에 있는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는 위치도 괜찮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아예 도심 뭐 이제 가장 큰 사례가 이제 광진인데 광진이 상당히 전국에서 빠르게 화물 자동차 차고지 공영 차고지를 설치했는데 너무 외곽에 설치해가지고 거의 운영이 안 되다시피 해서 이제 다른 시도를 바꿨는데 저희는 청동이면 솔직히 시내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고 실제로 이제 운영 요금도 화물차를 거기에 이제 전기권을 끊으면 자기 이제 화물차 기사가 보통 자기 승용차로 이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승용차까지도 1+1으로 저희가 요금을 그 싸게 받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지금 늘어난다고 여전히 좀 많이 좀 이용률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앞으로 이게 결국은 이게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하고 같이 이제 맞물려 있는 건데 좀 밤샘 주차 좀 강화도 하고 좀 이용률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래 좀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요금 체계 좀 그 재검토 한번 해봐가지고 부담을 좀 완화시키고 차고지 내 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수익 창출 방법을 좀 생각해서 부가적인 수익 창출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대여라든지 광고 공간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수입을 우리 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고등학교 안심기관 서비스는 넘어가고요. 이제 이게 참 제가 우리 나주시하고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그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 운수업체 24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인데 이제 그 부분은 물론 이제 24년 7월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가 인상됐지만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과 재정 부담 검토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유가 변동에 따라서 예산이 초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대책을 항상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유가보조금 지금은 이제 언뜻 평범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근거해서 보조금 지급 시에
법적 절차와 기준을 좀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른 어떤 초과분, 예산 초과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적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죠.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가 변동에 따른 예산 변동성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확보하거나 국비 지원 연계 방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시고, 우리 나주시가 지금 이제 최근 24년 올해 10월에 나주교통에 연료지원금 6억 2천만 원을 지급했죠. 추가 지급한 거죠. 예. 이는 이제 기존 나주시 행정감사절에는 언급되거나 지금 제출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개별적으로 오셔가지고 교통과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기본적인 사항 보고는 해주셨지만, 이제 그러나 이제 이걸 바라본 시민들 있지 않습니까? SNS에 이미 나왔고 언론에도 보도가 돼버렸고, 어떻게 보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알게 되셨어요. 이 시민단체하고 감사원에서 이제 나주시가 나주교통에 지급한 보조금의 투명성 문제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것도 과도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복 지급의 어떤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감사를 착수한 바가 있는데,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대중교통 노선 개편과 보조금 관리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상태에서 또 이러한 어떤 이슈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24년 10월 2일 지급했던 CNG 연료비 충당 건과 관련해서 시비 100%로 지원한 것이 정당합니까? 일단 그 이제 저희 이제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이제 지난 저 행정복지위원회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가 너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나주교통이 CNG 가스 대금 자체가 체납액이 너무 많고, 이 9월 말까지 이 6억 2천이 납부가 안 된다 하면 가스 자체가 이제 차단되는 상황이고, 가스가 차단되게 되면 이 버스가 또 운행이 멈추고, 이 단순히 뭐 6억 2천만 납부해서 가스 공급이 재개가 된다 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체납된 전체 32억 원이 일괄 납부가 되지 않으면 가스 공급 재개가 안 되는 그런 좀 어찌 보면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그 검토 회의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우선은 원활하게 대중교통이 운행이 돼야 될 그런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6억 2천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고, 다행히 이제 저희가 이제 시내버스 운영 지원에 이제 편성된 예산이 뭐 6억 2천 정도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있어서 그래서 좀 지원하게 됐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나주교통 구조적 문제를 또 살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나주교통의 지속적인 재정 의존성, 이걸 오히려 더 우리가 부추기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교부 조건에 단서를 단 이유가, 어느 정도 나주교통도 이게 무작정 지원해 주라고 한다고 해서 뭐 가스 끊긴다고 지원하고 뭐 인건비 못 준다고 해서 지원하고 무작정 계속해서, 물론 결국은 이제 뭐 지원을 했습니다만 무작정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저희가 단서에 내년에 줄 그 연료비에서 차감하겠다, 그걸 이제 단서를, 물론 이제 그 단서가 무슨 뭐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래도 나주교통에도 그런 책임성은 좀 부여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런 단서를 좀 달았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저는 이게 선지급금을 줬다고 내년 아직 서지도 않은 2025년 연료비 지원에 대해서 선지급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선지급을 했으면, 재정지원금 추가 지급을 했으면 연료비를 그걸 상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이게 내년에서 깎아서 차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환을 하겠다, 이래야지 이게 선지급이 안 되는 거지. 먼저 지급해놓고 내년에 줄 연료비에서 차감하겠다, 내년에 혹시 연료비 괜찮을까요?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솔직히 이제 그 회사가 수익이 나는 회사 같으면 솔직히 이제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우선 급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6억 2천 선 지급할 테니까 이게 바로 이 다음 달에 돈 벌어가지고 납부해라, 상환해라,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만,
이 나주교통 간선 자체가 지금 뭐 어차피 매월 적자가 심하게 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뭐 그런 상환되고 지고 그럴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니 저는 솔직히 우리 나주시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시민의 발이 묶인다는데 어떻게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나주시에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저는 솔직히 나주교통이 그동안에 보조지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절반입니다. 서울시 450억이 넘어가서 서울시가 그 큰 서울시가 마을버스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 보상 지원한 게 450억, 470억, 490억이에요. 근데 우리도 200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뭐 나주교통에 대해서는 물론 나주교통도 최대한 어떻게든 간에 수익을 내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그 수익 구조라든지 경영 체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에만 의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뭔가 제가 개인적으로 말하면요. 우리 나주시가 파산이 될 위기가 선다면 저 월급 안 받습니다. 그런 생각은 보통 운영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월급을 깎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월급을 깎고요? 안 받아야지. 나부터 보여줘야지. 예. 물론 제 월급이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것도 저는 정말 반납하겠어요. 우리 나주시를 위해서. 근데 그런 어떤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나름대로의 좀 고민도 갖고 나주교통 자체 내에서 조금 항상 그 의존성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 현재 나주교통이 중소기업진흥청에서 뭐 거의 뭐 되지도 않는다는 거 알고 대출 자체도 안 되고 정책지원금 자체가 아예 발행되지도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나주교통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한다 그래서 계속 살아날 수 있겠느냐? 뭔가 정말 혁신적인 교통 체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나주시는 계속 이렇게 지원만 하면서 끌려갈 거예요. 이게 뭐 비단 저희 나주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뭐 차량을 대중교통 이용하는 이용객 자체가 워낙에 줄어든 상황에 물론 이제 의원님 말씀도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만 이게 뭐 솔직히 뭐 내년이라 해가지고 경영이 크게 개선되고 그럴 여지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궁극적으로 아마 이게 이제 국가에서 제일 좋은 거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게 대중교통 문제 자체를 국가 정책으로 잡아가지고 뭐 중공영제를 뭐 하는 방안에 있어서 뭐 국비 지원을 충분히 해준다든지 그런 좀 정책적인 뭔가 좀 변화가 좀 있지 않으면 결국은 아마 전국이 다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적자는 누적되고 결국 그렇다 해가지고 대중교통 자체를 뭐 멈출 수는 없고 약간 좀 이게 시대적인 상황이 그게 좀 어렵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한승훈 과장님하고 김복숙 국장님도 계시지만 윤병태 시장님도 어떻게 보면 민선 8기 들어서 가장 지금 문제를 삼고 있고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골치 아픈 사안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이상하게 그 어떤 새로운 혁신 대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밑으로 그냥 깔아앉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 스스로도 어떻게 뭐 대안을 확실하게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런 어떻게 보면 행정 절차상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의 지원은 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김복수 국장님 너무 힘드셔가지고 뒤에서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같이 함께 좀 의회하고 같이 노력해서 뭔가 좀 예. 개선 방안을 새롭게 아주 혁신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 한번 머리 싸매고 한번 논의해 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25페이지 보면 간선버스 승차 개수기 및 수입 금액 감소 문제가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 간선버스의 승차 및 하차 인원 또 수입 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는 이제 버스 이용객 감소로 인한 수익 저하고도 관련이 있죠. 현재 대중교통 시스템 효율성 문제가
여러 가지로 되고 있죠.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냥 넘어가고 우리가 더 고민해 보기로 하고요. 이 부분은 아까 그 박성근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조영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페이지 26페이지 표준원가 항목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운전원, 정비원, 세차원 등 관련 인력의 급여가 복리후생비가 상당히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급여하고 26페이지 보면 기타 수당 등이 적지 않게 책정되어 있어요. 실제 지급 내용에 대해서 투명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주시가 일단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절차가 충분히 검토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기준 대비 과다한 지출이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표준 원가 산정 과정에서 실제 근무 시간이나 운행 횟수와의 상관성을 좀 검토했는가요? 예, 여기 인건비 지급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이제 용역 보고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산출된 인건비 물론 이제 근무 일수라든지 그런 자료까지 다 확인을 합니다. 자료 확인해서 산출된 인건비를 계좌로 실제 당사자한테 지급했을 때만 인정해주지 그 실제 그 경비 인정 못 받는 항목에 보면 현금으로 줬다든지 이게 그 저희가 제시해준 기준을 어긋나는 항목에 대해서는 아예 경비 인정 자체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실제 정확하게 뭐 근무 시간 데이터라든지 그런 게 뭐 맞는지 인건비하고 상관관계 다 맞게 산출했는지 그 부분은 좀 더 앞으로 뭐 용역할 때도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우리가 나주교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영역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 그만큼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뜻이 반증이기도 해요. 나주시 나주교통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정식적으로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여러 가지를 다 살펴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제 교통행정과가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온 만큼 기본적인 사항과 함께 좀 구체적인 내역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가장 쉽게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복리후생비 있지 않습니까? 나주교통이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세부 명목과 세부 정산 내역 세 항목별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식당 부분에 있어서도 그 지금 5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두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 법을 위반해서까지 지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인 이상 사업장인 만큼 영양사가 상주하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 한번 식단도 그 한번 봐 보셔요. 아까 그 조합원 조합장 노동자께서는 뭐 3,500원 정도의 뭐 식비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최소한 노동자들이 먹고 입는 것은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세세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굉장히 많이 지금 있는데 오늘 10시부터 하셔가지고 정해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이 부분을 말씀 다 드리기가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네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일단 이 행정감사 책자에서 한 나머지 부분은 서면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저한테 오실래요? 사무실로, 의원실로. 제가 가겠습니다. 예, 그럼 오셔가지고 같이 예. 이 행정사무감사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딱 이 추가 자료 제가 요청했기 때문에 추가 자료 부분에서 몇 가지만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복리후생비 부분은 정확히 이렇게 해주시고요. 전번에 그 정산 불일치 문제 운송원가 최종 보고에서 설명이 나왔어요. 22년 보조금 교부 결정액 170억 그리고 대비 정산액이 160억 이렇게 나왔는데 차액이 10억 정도 발생했죠. 그때 연료비 그 차액 발생 이유가 연료비 2022년 최종 교부 결정액 감액으로 22년도에 10억 정도 환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환수를 어떤 형식으로 했나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
도비 50%, 시비 50%가 재정 지원금이 있습니다. 예. 재정 지원금은 도에서 그 1년에 보통 총 140억 정도가 있는데 그 140억을 22개 시군에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 분배를 해줍니다. 분배를 해주는데 애초에 이제 그 교부 내실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나주시의 교부 내실을 만약에 30억을 했다. 30억을 해가지고 뭐 보통 세 차례에 걸쳐서 나눠주거든요. 1차, 2차, 3차. 근데 최종분 줄 때는 이제 도에도 1년 동안 용역을 하니까 용역 결과를 반영해가지고 대부분 이제 좀 많은 곳은 회수를 하고 적은 곳은 더 주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나주교통에 일단은 지급을 이 연초에 그 교부 내시된 대로 지급을 했다가 최종 결과에서 우리 나주시께 금액이 그 줄어가지고 제가 반납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반납은 정확히 그 금액이 10억 정도 되는 걸로. 그러니까 아까 또 말씀이 잠깐 돌아가는데 그 연료비 추가 지원 부분이 원래 우리 도비하고 우리 시비 균톡으로 10억 원씩 해가지고 20억 정도를 연료비를 항상 보조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재정 지원금으로 네, 재정 도비하고 지원금. 시비 매칭 5대 5로 예, 매칭해서 예. 지원하는데 시비 100%로 했던 부분은 정말 좀 깨끗하게 이 세부적으로 그 시민단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또 우리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좀 투명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나주시 공영주차장 우리 그 계속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김관용 의원님 하셨죠. 그 노예 주차장 있잖아요. 노예 주차장 설치 촉진 규정 이 윤석열 정부에서 예. 그 노예 주차장 설치 촉진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 나주시에서 주차장을 좀 넓히고 추가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 제가 정확한 그 규정은 못 봤습니다만 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제가 지난 그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서도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이 혹시 살펴보시고 예. 가능하다고 하면 국비라도 받아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예산을 아끼면서도 주차장 좀 추가 설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뭐 콜버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 간단한 어떤 제가 여기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갖고 있는 부분은 실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지적할 수 있는 내용과 대안 제시를 우선으로 지금 작성을 해가지고 이걸 다 하게 되면 정말 2시간이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우리 교통지원과에 보낼 테니까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대안 제시까지 같이 보내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주시고 좀 그때 우리 답변의 어떤 기본적인 구상과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자주 저하고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 시내버스 운영 지원 월별 지출 내역을 제가 좀 봤어요. 월별 지출 내역을 보니까 이 순환 및 혁신 노선, 손실 보전, 그리고 간선, 안심 귀가, 교통카드 할인 등 다양한 항목의 손실 보전금이 매월 지급되고 있는데 간선 노선 중에 일부 예를 들어서 160번은 특정 지출 증가 패턴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리고 2024년 10월 시내버스 연료비 특별 재정 지원금 6억 원이 추가로 투입된 것은 방금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실 보전금 사용의 이제 투명성, 쉽게 말해서 특정 노선 160번의 손실 보전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되나 효과성은 검증이 없다. 재정 투입 대비 이용객 수 등에 대해서 물론 손님이 떨어지니까 그런다지만 지금 현재 경제 효과도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없다. 그리고 특별 재정 지원금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중복 지원된 항목, 예를 들어서 환승 보전금하고 요금 단일화, 손실 보전금 간 중복 가능성
이 항목별 지원 기준이 좀 명확하게 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성이라든지 쉽게 말해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이용계획 감소 또는 증가, 운영 효율 성과 그걸 좀 살펴보시고 손실 지속 원인은 뭐 손님이 그만큼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요. 특별 재정금의 필요성 부분에서도 연료비 상승 외에 혹시 추가적인 특별 지원금 지급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에너지 절감 및 대체 연료 도입 계획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또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복 및 비효율 문제, 환승 보전금하고 요금 단일화 보전금 동일하게 이용자층을 대상으로 중복 지원되고 있지 않은가. 투명성은 뭐 더할 나위 없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질문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이제 이걸 보고 고민을 하고 개선이라기보다는 대안 제시를 한다 보면 성과 기반 배분 체계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노선별 이용객 수는 지금 활용하고 있을 것이고 운영 효율성, 거기에 따른 데이터에 따라서 손실 보전금 지급 기준을 좀 재설정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재정 투명성 강화 부분에서도 손실 보전금 지급 내역 정기 공개 또는 외부 회계 감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물론 회계 회사가 그렇게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들었지만 계속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에너지 절감 대책 마련에서도 연료비 절감을 위한 어떻게 보면 돈이 한꺼번에 많이 예산이 투여되기는 하겠지만 지금 전기버스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고 수소버스는 아직 시행이 안 됐지만 수소버스 도입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중복 지원 방지에 대한 부분은 환승 및 요금 단일화 보전금의 지급 구조를 좀 통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일단 뭐 가실 수가 너무 많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그 지금 말씀 주신 뭐 환승이라든지 뭐 요금 단일화라든지 그거는 투명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확하게 교통카드 데이터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환승은 어차피 교통카드를 사용했을 때만 환승 적용이 되는 사항이라 그 저희가 마이비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금 단일화 부분은 지금 이제 160번이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애초에 이제 시민들 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요금을 좀 뭐 정해진 요금 2,800원 받아야 된다 하면 보통 이제 뭐 청소년 같은 거 250원, 일반 성인 기준은 400원 정도 할인을 해주는 그 협약이 있어서 시민들이 솔직히 혜택을 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정확하게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 주신 저 연료, 특히 이제 연료비 부담이 원체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지금 전기버스로 지금 대체를 해가고 있는데, 전기버스를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대표차 할 경우에는 저상버스를 도입을 해야 되고, 저상버스에 전기버스까지 도입하게 되면 이제 저상버스는 이제 국토부 보조고 이제 전기버스는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받는데, 보조금이 이제 2억 1,300 정도 두 개 받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2억 3,100 정도. 근데 자부담이 결국은 1억 3천 정도로 나오는데, 결국 회사가 이 자부담 부분 1억 한 3천 4천 되는 돈을 결국 이제 할부로 이제 떠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결국은 연료비 부담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기로 대체하는 게, 전기로 하면 혹시 이제 그 비용 절감 부분이 크니까요. 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중장기로 봤을 때는 전기로 이제 문제는 또 뭐냐면 전기가 이제 중형이 안 나옵니다. 버스 이제 이거는 솔직히 이제 버스 회사에서 문제인데, 실제 저희 국토부에서 자동차 기준에 보면 9m가 넘으면 다 대형으로 등록이 되거든요. 예. 실제 최근에 이제 광주 시내버스 보면 현대에서 나온 저 일렉시티 타운이라고 중형 저상으로 돼 있는데 실제 중형 저상이 아니고 걔가 9m가 살짝 높습니다. 38cm가 넘어가지고 대형으로 등록이 되는데, 약간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버스 회사에서 본의 아니게 약간 좀 그런 장사 속 그런 모양인데, 솔직히 차량 소형화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다 하면 솔직히 소형차가 저상버스가 나오면 그 이상 좋을 거 없을 것 같은데, 약간 좀 그런 회사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수소버스도 좋은 말씀이신데 수소버스는 솔직히 금액이 한 6억 정도 가거든요. 차량이 비쌉니다. 원체 비싸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충전소가 없는 그런 미비점도 좀 있고, 장기적으로 이제 환경적으로 본다 하면 수소버스 도입도 그런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하여튼 이런 좀 대안 제시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좀 충분히 하여튼 도입 바로 가능한 부분을 좀 바로 도입을 하고,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 우리 영산간 축제하면서
우리 그 여러 가지 교통 지원이라든지 또 안내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교통 지원과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또 나름대로 이제 그 축제에 대한 효과 그리고 주차 단속이라든지 그 부분의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교통 캠페인이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고하신 만큼 내년 혹시 이제 축제 계획에 있을지라도 이 주차 지원 차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을 이번처럼 신속하게 대응했던 것도 물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미리서 좀 안정적으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해주시고 내년에는 또 모르겠어요. 우리가 항상 축제할 때 이번에는 참 어떻게 보면 유명 가수 효과도 제법 한몫을 했다고 들었고 또 그렇게 보였고 또 리즈 자체가 작년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우리가 굉장히 축제의 어떤 성과를 도출하는데 굉장히 힘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주시 교통과에서도 혹시 그 축제 기간 동안에 이제 교통 혼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을 계기로 우리 나주시가 축제 이후에 36만 명 온 적이 없었죠, 국장님. 예. 그러니까 그 추산 그렇게 갑자기 몰릴 수도 있다. 내년엔 혹시 모르죠, 100만 명 이상이 올지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서 좀 대책을 세워서 원활하게 우리 나주시에서 하는 행사 모든 것이 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좀 써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같이 긴밀하게 그 협의해 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